스마트워크 9차시 디지털 설문지를 활용한 다양한 강의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육을 진행할 때 혹은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할 때 외부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수집할 때 설문지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종이로 되어 있는 아날로그 형태의 설문지보다는 각 클라우드에 있는 디지털 설문지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졌죠. 그래서 대표적인 클라우드 제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었지만 구글 드라이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 그리고 네이버의 마이박스, 이렇게 대표적인 세 가지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설문지를 활용하기 좋은 구글 드라이브, 그리고 네이버의 이 마이박스에 있는 오피스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설문지를 설문지 형태로만이 아닌 웹진 형태로 제작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실습을 통해서 설문지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구글 드라이브의 구글 설문지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우선은 이렇게 구글에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고 로그인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 9개 누르시고 여기서 드라이브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드라이브를 클릭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문지를 만들기 전에 설문지에 대한 개념, 그리고 설문지를 어디서 만들 건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선택하시겠죠. 그래서 뭐 공유 폴더에 만드실지 아니면 그냥 만들고 뭐 이동할지 그걸 먼저 선택하시고 설문지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요. 자, 설문지는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드는 설문지, 그 다음에 외부로 내보내는 설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답 설문지,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설문지 클릭. 자, 그러면은 새로운 탭이 열리면서 설문지가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 좌측에도 제목 없는 설문지가 써 있고 가운데도 써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하실 수도 있고 각각 다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다가 교육 설문지 이렇게 하고 여기를 클릭하면 같아지는데요. 자, 지금 이 부분은 왜 좌측에 있는 부분은 설문지를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이 파일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유받은 사람들한테만 보이는 거고요. 가운데 이 부분은 외부로 나갔을 때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좀 다르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문지 설명에다가 뭐 본 설문지는 교육 후 평가에 대한 설문지입니다. 확인 후 잘 작성해 주세요. 뭐 이렇게 간단한 메모 같은 것들을 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설문지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조금 표지를 좀 꾸미고 싶다. 그러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팔레트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테마 맞춤 설정인데, 자, 이걸 클릭하시면은 테마가 나오죠. 그래서 머리글, 뭐 질문, 텍스트 이런 것들도 폰트를 바꾸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요거는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색상, 배경도 바꾸실 수 있는데 가운데 보시면은 머리글이라고 되어 있고 이미지 선택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미지 선택을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표지를. 여기 이제 카테고리도 있고, 그 다음에 업로드나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또 활용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그냥 여기 있는 걸 기본적인 걸 쓸까요? 마이크 모양. 자,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삽입. 자,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색상도 바뀌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표지처럼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 되셨으면은 반드시 이 테마 X를 눌러서 이 창을 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표지까지 이제 구성이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문항들을 한번 만들어 보실 텐데, 자, 이쪽에 보면은 제목 없는 질문이 있죠. 제목 없는 질문을 클릭하시고, 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좀 강화되면서 뭔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을 수도 있어요. 꼭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꼭 네, 정보 제공에 동의 뭐 하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꼭 하나 정도는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뭐 글씨 바꾸실 수 있고 여기 보면 옵션 1이 있죠. 이게 보기입니다. 동의하냐? 그럼 예를 하나 넣으면 되겠죠? 예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오를 넣으면은 사실 그 이후로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꼭 예를 받아야 되는 것들은 예만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질문이 있죠. 네, 여기 이 객관식 질문이라고 되어 있는 요걸 클릭하시면 질문에 대한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단답형과 장문형은 주관식 답변이겠죠. 그리고 객관식 체크박스 드롭다운은 객관식 질문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객관식 질문과 드롭다운은 하나만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체크박스는 여러 개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롭다운은 보기가 이렇게 감춰지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보통은 객관식 질문 아니면은 체크박스 정도를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파일 업로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교육 설문지가 아니고 뭐 구인 광고를 냈다. 그럼 이제 그 구직을 하시는 분이 여기에 뭐 이름이나 뭐 학력 뭐 이런 것들은 다 쓰실 수 있는데 어떤 서류 그러니까 뭐 증명사진이라든가 뭐 졸업증명서라든가 뭐 자격증 뭐 경력증명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뭐 보통 PDF나 이미지 파일로 돼 있다 보니까 그건 이제 업로드를 받아야 되죠. 네, 그럴 때 요 파일 업로드를 넣으시면은 이제 그걸 받으실 수가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보통 설문지 같은 경우는 설문지를 만드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이 구글 로그인을 해서 써야 되지만 설문지를 작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설문지에 답변하는 분들은 사실 구글 로그인 없이 그냥 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게 PC든 뭐 태블릿이든 스마트폰이든 거기 화면에 최적화돼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요 파일 업로드라는 항목을 넣는 순간 네, 그 답변하는 사람들도 네, 구글에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쓰시고 꼭 이메일로 그런 서류들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차라리 여기 설명 부분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넣으시고 네, 꼭 그거를 이메일로 네, 추가적으로 보내달라. 네, 그렇게 하신 게 사실은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이제 답변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형 배율은 이제 뭐 가장 높을 때 뭐 5점, 가장 낮을 때 뭐 1점, 뭐 그런 식으로 쓸 때 하는 거고요. 객관식 그리드와 체크박스 그리드는 객관식 질문과 체크박스 질문을 이제 가로 세로 연속해서 쓸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날짜 시간은 뭐 날짜 선택, 뭐 시간 선택 뭐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는 사실 하나만 선택하는 거니까 객관식 질문을 그대로 놔두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복제, 지우기, 뭐 기타 뭐 이런 설명이나 이런 거 쓰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반드시 체크를 받아야 되니까 필수를 이렇게 하면은 필수가 켜집니다. 네. 그러면 이 답변을 하지 않으면은 설문지 제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꼭 받아야 되는 항목들은 요 필수를 네, 활성화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 플러스 버튼이 질문 추가입니다. 질문 추가하시고 자, 그다음부터 이제 일반적으로 뭐 이름, 뭐 연락처 그런 거 받으면 되겠죠? 첫 번째는 실제로는 뭐 성함 물음표 하시면 약간 좀 성의 없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뭐 성함을 입력해 주세요.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네, 약간의 좀 예의를 갖춰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성함은 단답형으로 받으면 되니까 단답형하고 꼭 받아야 된다면 필수. 네. 다시 질문 추가.
자, 그 다음에 뭐 휴대폰 번호. 자, 이게 자동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꼭 받아야 된다. 필수. 자, 그런데 뒤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응답, 그러니까 설문지 만드는 거, 외부에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죠. 응답이 어떻게 되냐면 스프레드시트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스프레드시트가 엑셀이죠. 그러면 엑셀을 이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휴대폰 번호가 010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010이 앞에 이제 0이니까 엑셀의 표에서는 앞에 0이 들어가면 이거를 지정하지 않는 하는 0이 사라집니다. 10으로 남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다시 뭐 문자 보내는 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0이 사라졌기 때문에 문자가 안 가죠. 그럼 또 함수를 써서 또 복잡하게 010을 또 살려놔야 되고 이제 그런 좀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어요. 처음부터 네, 숫자와 숫자 사이에 하이픈을 넣어서 받으시면은 0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설명은 여기 점점점 누르시고 설명.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010, 0000, 0000 형식으로 꼭 네, 적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면은 네,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적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 추가. 자, 이번에는 직업. 네. 자, 직업 같은 경우는 객관식을 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객관식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객관식으로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저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스프레드시트, 엑셀 형태로 저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설문에 대한 응답, 그러니까 답변 자체가 뭐 한 10개, 20개 정도 된다면 사실 뭐, 다 주관식으로 아주 좀 디테일하게 받으셔도 되기는 해요. 그런데 인원이 많은 경우, 네, 뭐 50명, 100명, 심지어 뭐 500명, 1000명이 넘어가면은 이게 사실 스크롤을 내리면서 뭔가 하나하나 데이터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뭐 통계 내기도 쉽지가 않죠. 자, 그럴 경우에 되도록 객관식을 이용하면 엑셀에 있는 필터 기능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도 있기 때문에 그 필터를 이용해서 조금 더 어떤 효과적인 어떤 데이터에 대한 어떤 통계라든가 그런 확인이 더 좋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객관식 형태의 질문을 이용하시는 게 좋다. 네, 이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업은 객관식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객관식 질문. 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학생, 뭐 주부, 뭐 회사원, 자영업, 뭐 그다음에 뭐 프리랜서, 교사, 교수. 근데 뭐 더 쓰면 되겠지만 그냥 여기 기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필수 키고 이거를 질문 추가를 하면 어떻게 보이는지 나와요. 그러면 이 안에 없을 경우에는 기타. 그래서 기타 클릭하고 여기다 쓰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심사는 자, 이 문항은 제가 여기에 있는 그 질문 항목에 맞춰서 그냥 제가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는 거기에 맞게 만드시는 겁니다. 꼭 이 순서를 지키실 필요는 없어요. 자, 관심사는 여러 개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체크박스로 바꾸고 네, 여기 뭐 구글 검색, 네, 마이박스, 한컴 독스, 구글 드라이브 4개 정도? 5개, 4개 정도만 할게요. 네. 그리고 이것도 꼭 받아야겠다. 필수. 자,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나만 선택해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죠. 설명에다가 네, 관심사는 모두 선택하세요. 이 설명을 해 주셔야 네, 하나 이상 네, 이걸 클릭하실 수 있다. 네. 다시 질문 추가. 네. 그 다음에 뭐 만족도. 만족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형 배율. 요거는 뭔가 부족. 여기는 매우 만족.
필수. 그 다음에 또 질문 추가. 네. 하시고 싶은 말씀 및 뭐 건의사항. 장문형. 요거는 또 쓰기 싫으실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필수를 켜놓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설문지가 다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설문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외부로 어떻게 나가는지를 미리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실 수 있는 거는 눈동자입니다. 미리 보기. 자, 그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아, 그러면은 잘 만들어졌구나. 네. 그러면은 닫으시고, 이걸로 다시 쓰셔도 되지만, 닫으신 다음에 이제 이걸 외부로 보내실 때는 보내기. 세 가지가 나와요. 이메일로 보내기, 링크로 보내기, HTML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붙여넣기. 여기서 저희는 요거 줄이실 수도 있어요. 누르면 바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네. 늘었다, 줄었다. 자, 그럼 요거를 복사해서 아무 데나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뭐 문자로 붙이셔도 되고, 네, 메신저, 단톡방, 뭐 이메일 이런 데 아무 데나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붙여놓고 접속. 설문지 나오죠. 그러면은 한번 답변을 해볼까요? 네. 이름 쓰고, 번호는 그냥 여기 있는 대로. 그 다음에 뭐 프리랜서, 구글 드라이브, 매우 만족,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출. 그러면 응답이 기록되었습니다. 나가고요. 자, 그러면은 좀 전에 화면과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보면은 여기 응답 1 생겼죠. 자, 응답 1을 누르면 지금 작성한 게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스프레드시트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스프레드시트로 보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걸 클릭하고 만들기. 그러면 새 탭이 열리면서 스프레드시트가 만들어지고요. 네, 이렇게. 이 타임스탬프 때문에 언제 제출했는지를 바로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공유하기 이런 건 저희가 다 배웠으니까 여기서 하나만 더 아실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구, 그 다음에 알림 설정에서 알림 수정.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네, 사용자가 설문지를 제출한 경우 이메일 수시로. 요걸 해 놓으셔야 사람들이 그 설문지를 제출할 때마다 이메일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네, 지메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메일 쓰지 않는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뭐 안드로이드 폰 쓰신 분들은 그 스마트폰 자체에 지메일 앱이 기본 탑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필터는 데이터에서 요 필터 만들기를 네, 활용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이래서 간단하게 구글 드라이브에서 설문지 만드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자, 이렇게 설정으로 가시면은 요걸 활성화시켜서 퀴즈로 만드실 수 있고, 퀴즈로 만들면 그 객관식 질문에다가 점수 그리고 무엇이 정답인지를 체크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자, 프레젠테이션으로 가면은 저희가 설문지 제출했을 때 마지막으로 응답이 기록되었습니다 나왔잖아요. 요 메시지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여기 설정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설문지를 이렇게 심플하게 만드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뭐 회원 관련된 설문지를 봤는데 기존 회원이 있고 신규 회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앞쪽에다가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설문을 넣고, 그 다음에 나눠지는 맨 마지막에 나누는 질문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네, 뭐 기존 회원입니까? 신규 회원입니까? 이런 질문을 넣고 여기다가 기존 회원, 신규 회원. 네. 이렇게 하고 필수로 킨 다음에 여기서 바로 안 되고요. 여기서 얘가 섹션인데 섹션 추가를 해서 나눠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기존 뭐 회원 질문. 그렇죠? 그래서 뭐 질문이 있다고 치고 여기서 다시 섹션 나누고 3번으로 가면은 신규 회원 질문. 네. 그러면 세 가지로 나눠진 거죠. 공통 질문이 있고 이건 기존 회원, 이거는 신규 회원.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분류되는 마지막 그 앞전 이 질문을 클릭하시고 점점점에 보시면 답변 기준으로 섹션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고 여기서 신규 기존, 네, 그죠? 요거는 신규. 네. 요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네 체크하고 이름 쓰고 아, 나는 기존이지. 기존 체크하죠. 그러면 기존으로 이동이니까 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서 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출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를. 3번은 바꿀 필요 없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자동 제출이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 이렇게 섹션별로 분리해서 네,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 설문지 한번 알아봤고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이버에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누르시고 네이버 마이박스가 아니고 오피스로 바로 가시면 설문지를 만드실 수 있어요. 오피스에서 다시 오피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폼이 있죠. 폼이 네, 구글의 설문지입니다. 자, 설문지로 오시면 이 네이버의 정말 장점 중에 하나죠. 네, 이미 폼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단일형, 복수형, 선호도형 뭐 이런 거 있고 교육, 퀴즈, 뭐 회의록, 자기소개, 설문조사 뭐 이런 거 있고 생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퀴즈를 한번 가볼까요? 퀴즈 사용하기. 자, 그럼 마찬가지로 새 탭이 열리는데 처음에는 이게 나옵니다. 간단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것만 잘 읽어보셔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네, 국사 신석기에 대한 퀴즈. 네. 요거를 바꿔볼까요? 이거를 네. 스마트워크에 대한 퀴즈. 네. 요 응답 기간이 있는데 기간 설정 없음 하면은 기간이 없어집니다. 네, 확인. 자, 이름. 자, 여기서 신석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얘를 앞에를 지우고 네. 구글의 명령어를 모두 고르시오. 여기에는 파일 타입, 그다음에 뭐 사이트. 네. 이거 다 없애겠습니다. 네. 없애고 두 개만 너무 기니까. 네. 그리고 확인. 자, 그럼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오죠. 요거 지우고. 네. 문제는 제가 지우겠습니다. 너무 뭐 지금 이걸 다 할 필요 없으니까. 자, 됐죠? 요 저장. 그 다음에 저장. 폴더 고르고 저장하는 거죠. 그럼 요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조금 다르죠. 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외부로 나갔을 때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 얘는 구글이랑 달리 여기서 푸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폼 보내기를 하셔야 돼요. 보내기, 네. 그 다음 공유하기, 링크 복사, 네. 그 다음에 새 탭 열어서 제가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제 이름 쓰고, 네. 파일 타입 제출하기. 네. 제출이 됐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가냐? 네. 여기 보면 응답 설정, 미리 보기 이런 게 있지만 이걸 보는 곳은 어디냐면 요약 보기로 가시면 돼요. 네. 그러면 지금 답변한 게 바로 보이죠, 이렇게. 자, 그럼 이거를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스프레드시트로 바꿨다면 여기서는 셀로 보내기입니다. 그죠? 엑셀의 셀. 네. 그럼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다시 저장하면은 네,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네, 구조 자체는 만드는 설문지, 외부로 나가는 설문지, 그리고 이렇게 응답돼서 저장되는 설문지. 자, 그래서 디지털 설문지를 구글 드라이브 그리고 네이버의 오피스에서 네,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웹진 만들기를 한번 해볼 텐데, 자, 다시 설문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
구기모의 IT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웹진을. 그리고 본 웹진은 매월 발행되는 인터넷 웹진입니다. 사실 뭐 동일한 말이긴 한데 뭐 평소에 궁금한 내용이나 IT 관련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다 뭐 이메일 주소나 연락처 뭐 이런 거 넣어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표지 눌러서 표지도 이렇게 꾸미고 사진 넣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진. 자, 그 다음에 질문이 필요가 없는 거죠. 웹진이니까. 그래서 이걸 지우고 여기 보면은 T가 글자고요. 사진, 영상 섹션이죠. T를 누르고 자, 요새 가장 또 핫한 것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잖아요. 메타버스.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사실 조사하면 되는데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메타버스를 검색해서 위키백과에 있는 걸 좀 인용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가서 붙여넣기.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사진을 좀 넣고 싶다. 그러면 사진 누르고 여기서 지금 업로드 하려면 또 사진을 봐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 구글 이미지 여기 들어가서 메타버스 자, 뭐 이런 걸 넣겠다. 그럼 추가하고 삽입. 자, 그러면 밑에 들어가졌죠. 그리고 영상도 넣겠다. 그러면은 영상 누르고 여기서 급하게 이제 제 거 넣겠습니다. 제 이름 쓰고 선택. 자, 영상도 들어갔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다 만들고 나서 보내기 누르시고 이 URL을 줄인 다음에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메신저 이런 그렇게 해서 그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오는 어떤 광고나 아니면 정보성 콘텐츠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메일로 오거든요. 그럼 잘 안 열어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거를 링크니까 문자로 보내거나 어떤 그 메신저로 보냈을 때 그냥 손에 스마트폰에서 딱 터치하면은 이 화면이 보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 자체가 PC 화면이지만 이제 그 반응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는 모바일 사이즈에 맞게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진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도구가 또 이런 구글 드라이브의 설문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설문지 만드는 방법과 그다음에 이 설문지를 웹진 형태로 변형해서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